이 아메 제품 쓰세요. 이 코멘트, 6포인트가 정말 노벨 컨택상 이런 거 없을까요? 이런 거였으면 정말 대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생각해도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제가 이 아메 제품 혹시 쓰는 거 있으세요? 아메 제품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정말 성공적인 그 클로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음 약속을 잡는다든지 제품 갖다 드릴 일정을 다시 한번 또 잡아본다든지 아니면 진짜 주문을 받는다든지 아니 명함을 건넨다든지 뭐 카탈로그를 드리고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약속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멘트고 성공적인 멘트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해요. 뭐 아메이 아세요? 이거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라색 리본을 단 낙타 생각하지 마시라고 얘기했는데 보라색 리본을 단 낙타 생각하셨잖아요. 그처럼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 들리는 말을 그분은 머릿속에서 생각한다, 상상한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코멘트, 제품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그분이 제품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는 결국 뭐 하는 사람이다? 뭐만 하면 된다. 여기서 끝자 시작. 소비자 모으기입니다. 예,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소비자 모으기 하는 그런 역할만 하면 그 소비자 모으는 역할들이 복제돼서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모으는 우리 각자의 역할들이 다 하는 일이 똑같아요. 우리가 또 관심 있어 하는 일이 똑같아요. 이게 이 사업의 비밀입니다. 만약에 정말 사업을 이것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엉망진창으로 하셨던 분이 지금 이 순간 이 멘트를 들으신다면 무릎을 치실 일이에요. 어머 맞아 이거였는데 내가 왜 요리만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 맞아 이거였는데 내가 왜 그렇게 물건을 팔러만 다녔을까? 맞아 이거였는데 내가 왜 그렇게 저 사람 성격이 안 맞는다고 힘들어했을까? 맞아 이거였는데 왜 저 사람이 내 카톡을 씹었다고 분노해했을까?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질을 생각하면 60여 년 전에 리치지 보스 제베렌델이라는 창업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만든 마케팅입니다. 이 일은 종교도 아니고 이 일은 학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 일을 통해서 아메 회사가 주는 기회 그리고 이 마케팅이 주는 기회 그리고 제품이 주는 기회 우리 건강이나 뷰티나 환경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제품이 주는 기회들이 있죠.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적용시켜서 내 비즈니스로서 혹은 내 삶의 일부로서 플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 저는 이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 스폰서가 왜 내 말을 못 알아듣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맞죠? 왜 우리 스폰서가 하다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다고 해놓고 사라졌지? 나 어쩌라고 막 이러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회사와 여러분이 계약을 했을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계약이죠. 그걸 통해서 각자 종교도 다르듯이 삶의 관점도 다르듯이 이 제품과 회사의 마케팅과 우리 팀을 통해서 운명적으로 만난 우리 팀을 통해서 여러분이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본은 소비자 모으기. 그 소비자 모으는 행위, 제가 하는 소비자 모으는 행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소비자 모으는 활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제되고 그 네트워크가 커지고 그 경험들이 커지면서 수입을 만들어내고 핀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네, 그러한 과정이 이 안에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분명히 아메이 비즈니스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안이 꼭 동호회 같기도 하고 학교 같기도 하고 가족 같기도 하고 종교 활동 같기도 하고 라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바로 1, 2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할 수 있고 또 내 자손이 이걸 이어서 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른 직업에 비해서 다른 활동에 비해서 애착을 갖고 있고 여기에 올인하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분명히 직업이고 사업이긴 한데 다른 일과 다른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리스크 없이 정년 없이 투자되는 돈 자본 없이
그리고 그 외 보상 프로그램까지 다 해서 여행까지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돈만 벌든지 아니면 동호회 친교 활동만 하든지 그죠? 종교 활동만 하든지 하지. 우리 종교 활동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교회 가면 1,000만 원씩 나온다? 아우 나 그러면 그죠? 살 것 같아. 근데 또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또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일 안에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만큼 난 돈만 벌 테야. 그럴 수 있고요. 난 여기서 그냥 친구만 사귈 테야. 메이크업만 비울 테야. 이런 분도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주말마다 뷰티 클래스 하는데 그 뷰티 클래스 오시는 분들은 배우러 오시고 또 배우고 끝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배우러 오셨다가 이 문화를 보고 아메 비즈니스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여기서 느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따라서 기본은 무조건 소비자 모으기로 출발을 하되 그 과정 속에서 리더가 발굴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만남과 초청에서 우리 인바이트 초청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빅드림에서는 요 미팅이 매주 화요일 저녁에 그 정규 프로그램이거든요. 메인 미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 9월부터는 화요일, 그다음에 목요일은 온라인 미팅으로 대체가 되고 그다음에 토요일은 주말 스페셜 미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홈 미팅이나 뭐 카페 미팅, 퀸 미팅, 그다음에 뭐 토요일 날 있는 우리 뷰티 클래스 그리고 또 유사공 미팅 기타 등등 다른 다양한 미팅을 통해서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초대를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회를 듣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나와 다른 환경에 그분이 경험을 하면서 충격요법인 거예요. 뭐지? 이거 뭐지? 이런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이 미팅의 효과거든요. 처음 미팅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학습하러 오시겠지만 우리가 처음 초대되신 분이 이 안에서 막 이 내용이 정확히 들어오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집에 돌아가실 때 이 강사의 미모밖에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상상 이상을 초월할 정도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성이 이 안에 있을까? 뭐 이런 거. 그 영광이죠. 그렇다면 영광이죠. 그죠? 네, 아니면 오늘 뭐 강사가 입은 옷 모양, 어떻게 저렇게 화려한 옷을 소화해낼까? 뭐 이런 거. 생긴 거가 너무 다르다. 이렇게 그런 것만 기억이 남고 내용은 아마 안 남으실 수도 있어요. 상관없다는 거죠. 옆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부부시죠? 부부가 저렇게 둘이 커플룩을 입고, 여기가 하와이도 아닌데, 저렇게 커플룩을 입고, 그죠? 네, 통통하고, 오동통하고 똑같아. 어떻게 그런 분이 동글동글하고 너무 똑같아. 그죠? 이런 영 리더가 두 분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할까? 너무 충격적인 장면 아니에요? 보통은 집에서 TV 보고 있을 시간, 그리고 둘이 늘어져서 퇴근 후에 쉬어야 될 시간에 직장 끝내고 이렇게 둘이 나란히 앉아서 열심히 말똥말똥 또 뭔가 이 안에 있을 거야라고 불을 켜고 있는 모습을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보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내 자식들 여기다 앉혀놔야 돼. 막 이런 결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모르는 일이에요. 어디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비전 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 내년에 꿈이 뭐예요? 목표가 내년 에메랄드 후년은 멋집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아 역시 직장 다니시면서 괜찮아요? 하실만해요? 쉽지 않죠. 네, 퇴근하는데 뭐 말씀 들어보니까 1시간 반씩 가는 1시간 반 오는 1시간 반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두 분이 열심히 다이아몬드 가겠다고 그죠? 네, 다이아몬드 가겠다고 목표를 다 하신 것 같아. 눈빛이 다르네. 축하합니다. 자, 이외에도 지금 대한민국의 제주도까지 ABC가 있는데요. 그 ABC에 있는 특별 미팅을 우리 빅드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9월부터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8월부터는 각 ABC별로 퀸 미팅, 초청 미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스템 미팅이니까 초청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초청이 왜 중요하냐? 초대가 왜 중요하냐? 어떠세요? 내가 미팅에 왔는데 이런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오늘 미팅에 처음 초대됐는데 이렇게 이런 두 분이 계세요.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첫 느낌. 새롭다. 또 어떤 느낌이 딱 들어요? 미팅에 왔는데 이 분이 흑인이 계셨어요. 어때요? 신기해. 이분 뉴 다이아몬드세요. 뉴 다이아몬드. 뉴 다이아몬드 인정식 때 무대 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사장님 느낌 어때요? 미팅에 딱 왔는데 이런 분이 있다.
어떤 호기심이요? 이분은 어떻게 해서 여기 왔을까? 저는 아메 사업을 15년, 20년, 아니 15년 정도 됐을 때 갔던 모임인 것 같은데 20년 돼서 갔나? 근데 저도 여기 한국에만 있다가요. 한국에만 열심히 하면, 그죠? 한국에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냥 대구, 광주, 전주, 부산, 막 제주 이렇게 화사업하다가 미국 펑션에 초대받아서 스피치 하러 딱 갔는데 무대 뒤에서 흑인을 발견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프리카에도 아메가 있지. 이분들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간 거지. 내가 서울에서 열심히 사업했을 때 이분은 뭐 어디지 케냐였냐 그랬을걸요? 그곳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사업하고 있었구나.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이거 뭐지? 아메이가 이분들에도 똑같은 꿈을 줬구나. 아메이라는 회사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구나. 너무 반가워해서 You Diamond, Me Diamond, 오케이 막 이러면서 둘이 막 반가워했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더블 X 먹고 똑같이 에로시 쓰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나에게 이런 분을 보면서 만나면서 내가 생각과 멘탈이 글로벌화 됐어요. 그 순간.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 가서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고 같이 사진 찍고 할 뭐 일이 특별히 없었겠죠. 전 아메 사업이 주는 또 다른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미팅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팅에 왔을 때 다양한 그 문화 속에서 받는 충격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그 과정이 성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이크업을 배운다든지 요리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건강에 대한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에 대한 현실 점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비즈니스의 본질에 비즈니스 본질인데 그 본질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채널과 공간에서 우리가 서로 소비자 후원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하면서요. 우리 스스로도 너무 편협된 환경이 아니라 좀 더 열린 공간에서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이 사업을 알리고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혼자서 막 앙앙앙거리고 전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모를 수가 있어?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니? 피라미드 아니라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막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인격으로 온몸을 바쳐가면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아무리 트리플이라도 제 말을 들으면 동전 엄마 전 암에 관심 없다니까요 이래요. 그래서 제 언어로는 안 돼요. 팀의 언어가 필요하고 팀의 소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청 만남과 초청에서 이 초청은 전 세계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시킨 모든 사람들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의 성공 노하우 중에 하나가 바로 미팅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아마 오늘 미팅에 오신 분들과 안 오신 분들 차이는 내 정신적인 성장 속도가 엄청난 차이 나는 거죠. 이 안에서 똑같이 느끼지는 않으실 거예요. 느끼는 방향도 다르고 깨닫는 것도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멀쩡한 어른들이 그리고 다들 일이 있고 뭔가 전문직에서 일하는 우리들이 한 분 한 분의 몸값이 얼마입니까? 이분들이 같은 시간 안에 이 한 공간에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바보예요? 그냥 스폰서가 오라니까 옵니까? 안 할 건데 억지로 끌려옵니까? 그런 분 요즘 없어요.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이 미팅을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분들의 시간이 이 안에 녹아있고 그분들 아이 맡기고 오신 분, 어머니 병원 모셔다 드리고 땀 뻘뻘 흘리고 오신 분, 직장에서 회식하는데 포기하고 오신 분, 이렇게 내가 미래에 뭔가 목적을 위해서 하나 이상은 다 희생하고 결단하고 오신 분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이 모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내느냐가 여러분과 저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는 거죠. 미팅을 얼마나 사수해내느냐, 이 미팅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저는 이 사업을 하는 우리들의 책임이자 또 우리들의 또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석하시는 분이나 이 미팅을 이끌어가는 리더분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전달받은 모든 분들이 이 미팅을 통해서 그 수혜를 다 받으시면서 꿈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메 사업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한
우리의 비전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사업에서 뭐 이 공간이 뭐 깨끗해야 된다. 아니면 누군가 뭐 완벽해서 인품이 완벽해야 되고 여러분이 다 예뻐야 되고 뭐 우리가 다 학벌이 높아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 미팅 안에서 있는 분들은 다양한 그런 가치와 또 뭐죠?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지만 저는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비전과 우리 여럿이 모이는 팀의 비전 더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나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다 모여 있으면 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좀 뭐라 그럴까요? 선택적인 미팅을 통해서 또 인정도 하고 또 이 안에서 꿈도 만들어내고 드레스 파티 중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드레스를 입고 싶은 분들의 욕망은 너무 많은데 내가 드레스 입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의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거하고 또 이런 자리에서 와인 마시면서 생각하는 거가 완전히 또 다를 거예요. 얼마나 많고 다양한 미팅이 우리 비즈니스를 통해서 가능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대만에서 우리가 공부한 그 퍼스널 컬러 전문가 과정을 제가 수출했어요. 빅드림에서 수출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호기심 때문에 공부한 건데 이 호기심 때문에 공부한 것을 우리 빅드림 안에서 이렇게 소화해내고 이것을 응용해서 뷰티 클래스를 또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또 대만이나 중국에 또 미국에 계신 왕닝카이 사장님 팀에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팀이 직접 가서 이걸 전부 수출하고 또 무료로 이 정보를 다 드리고 그리고 왔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강의하는데 한 푼도 안 받고 강의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 리더분들이 이거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비행기 갈 때 세관에 걸릴까봐 엄청 걱정했잖아요. 왜 천조가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 이럴까봐 사파라는 거 아니야 막 이럴까봐 얼마나 우리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막 그 조마조마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뤄내면서 얼마나 우리 스릴이 있었습니까? 최영 선생님 그때 생각나세요? 어딨어? 어떠셨어요 그때 이 경험? 막 비행기 타고 갈 때, 그죠? 짐이 너무 많아. 근데 가서는 어땠었어요? 이런 작업하시면서. 음, 음.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여기 가서 리더분들이, 야, 정말 우리가 인정받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었는데, 제가 충격받은 건 뭐냐면, 제가 한 4, 5년 공부해서 갔었던 거거든요. 이때가 4, 5년 공부한 거를 전수하러 갔는데, 이듬해 갔거든요. 딱 1년 만에 갔는데, 왕니카 사장님은 이 경험을 가지고 중국, 대만에서 이 퍼스널 컬러로 패션쇼를 해서 호텔 통째로 빌려서 A 배우분들이 전부 봄, 여름, 가을, 겨울 패션으로 다 바꿔서 워킹을 해가지고 전문가 이상의 패션쇼를 만들어내셨어요. 그 미팅에 새로운 분을 초청해서 우리 패션쇼 보러 가자 해서 우리들이 만들어 놓는 패션쇼가 거기서 열리고 있었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야, 정말 리더는 다르다. 우리는 뭐 우리 대한민국 형편상 그런 공간이나 그런 미팅을 만들기 쉽지는 않습니다. 네, 비용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만 대만이나 중국에서는 자기가 다 개인 비용을 내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미팅을 통해서 우리는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 미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나 사실 어마어마한 그 경험을 갖게 된 거죠. 내가 내 지식뿐만이 아니라 전 글로벌하게 이 정보를 나눌 수 있고요. 또 똑같이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은 똑같다는 것. 예뻐지고 싶은 열정은 대만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인데 똑같다는 것. 그리고 이 열정을 아티스트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해소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성공적인 몸 5번째, 성공의 8단계 5번째 성공적인 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팅은 개인의 역량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높게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추구해야 될 것은 긍정적이고 열정 넘치는 최고의 팀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성숙한 팀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 사람들은 이 안에서 사람들이나 분위기를 통한 첫 이미지를 기억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절과 매너, 그다음에 다른 분들 배려하는 것, 그다음에 옷차림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모임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모임, 작은 모임부터 큰 모임까지 예를 들어서 뭐 1대1 미팅, 홈 미팅,
그다음에 큰 펑션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모임을 만들고 유지하고 성장시켜 왔어요. 우리가 왜 작은 교회를 보면은 뭐 집에서 하는 소모임도 있지만 교회 또 각 교회마다 또 청년부 모임이나 또 그밖에 또 나이 연령별 모임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예배, 그다음에 또 무슨 큰 행사 같은 것도 다 있죠. 모든 단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 비즈니스에서도 성공적인 모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어쩌면 비즈니스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여기 온 사람이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내가 완전 불편하지? 그럼 다시 못 오고 싶겠죠. 오고 싶지 않겠죠. 이런 모임은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한 분이 처음 오셨거든요. 한 분이 처음 오셨는데 모르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팅하기 전에 우리가 그분이 딱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니까 어때요? 그분이 이렇게 저분 들어오시는데 이미 알고 계신 분이 들어올 때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분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누구지? 그죠? 누구지? 하면서 핸드폰 보다가 누구지?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따라가요. 그분을 따라가요. 그분이 어디 앉지? 저기 앉네. 한번 스캔하죠. 이렇게 스캔하고 누구가 스폰서지? 다시 또 카톡하는 거예요. 그분은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자기를 그렇게 쳐다본다고 느껴요.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그분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분이지만 여기 새로 오신 뉴페이스 분은 우리가 다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그분을 일렬로 다 그분을 집중하고 있죠. 이렇게 나타나면 어디로 걸어가나 한번 스캔 뜨고 그리고 어디로 왔나 되게 관심 많으니까. 그리고 또 그분을 어떻게 배려하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가 배려하기 전에 그분을 저분이 스폰서구나라고 딱 알고 나서는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고 가지만 막상 문에서 들어왔을 때 거기 앉을 때까지 우리는 무표정이거든요. 그리고 나보다 예쁘면 화나잖아. 그러니까 또 째려보기까지 하는 분이 있어. 이렇게 뭐야 왜 이렇게 예쁜 거지? 어디로 가는 거야? 막 이러면 쫙 따라가죠. 자, 그분은 두 번째 미팅에 못 옵니다. 무서워서. 저는요 이 홈미팅에 전 특히나 우리 홈미팅 할 때 매번 말씀드려도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하세요. 특히나 홈미팅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니까 눈에 딱 띄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초대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머나 반갑습니다 하고 그냥 인사하고 먼저 이렇게 안으로 모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이제 홈미팅 할 때 보면 그룹이 다양하신 분들이 이게 뭐 2명, 4명, 5명 여러 그룹이 모이다 보니까 저분이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를 모르시잖아요.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우리 거실에서 앉아 계시다가 그분이 오면 진짜 3, 4, 5 똑같이 그분을 향해 쳐다보죠. 그 스폰서만 뛰어가요. 왔어! 라고 뛰어가죠. 우리는 다 같이 많이 또 쳐다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번 미팅 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약속! 그랬는데도 이게 본능이에요. 멋쩍은 거죠. 처음 오신 분한테 달려가가지고 어머 맞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게 안 되신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안 자라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훈련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홈미팅에서 연습해요. 우리끼리. 자 사장님 들어갔다 와보세요. 우리 연습합시다. 그래가지고 자 다 같이 들어오시면 어머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리고 인사가 하는 연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걸 딸이 보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엄마가 사장님들하고 다 같이 인사하는 연습을 하는데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대요. 어렸을 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연습하고 인사하는 걸 연습하고 매너를 훈련하고 또 이 미팅의 원칙을 지키려고 연습한 이후에 여러분의 연봉은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10억, 20억 늘어나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려면 정말 많은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우수한 곳에 또 가서 역할을 하시려면 우리는 유치원에서 배운 거 그것만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가르치면 되는 일이에요. 그 정도로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잘 팀에서 해결해서 해 나가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과제인 거죠. 이 팀으로 해결해 나 혼자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저분도 저분도 다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머 선생님 왜 이렇게 못하세요?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벌써 삐지시고 안 오시잖아요. 그다음부터. 그죠? 이게 참 같이 한다는 것, 팀으로 한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식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외동으로 잘하시는 분들 이 사업을 힘들어 하시는 면 이러세요. 저는 항상 혼자서 할머니가 키워주고 머리도 따주고 그냥 혼자만 잘하면 됐는데 학교 가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학교 가서 내가 좀만 예쁘면 제가 날 째려보고 내가 조금 공부 잘한다고 발 걸어 넘어뜨리고 나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아메 사업하러 하러 왔는데 너무 다양한 사람이 또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또한 이 안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배우시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이호연 사장님이 막둥이로 자랐는데 40세에 어머니가 그 우리 막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막둥이가 태어난 다음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혼자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결혼을 딱 했는데 여보 내가 애한테 어떻게 말해야 돼? 저렇게 거짓말했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는 거야? 야단을 치는 거야?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돼? 뭐 때려야 돼?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난 그 물어보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이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공부를 하라 그래야 돼? 그냥 놔둬야 돼? 아니면은 내가 가르쳐 줘야 돼? 막 그런 거 다 처음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글쎄 그건 뭐 몇 번 설명은 했지만 본인은 계속 고민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역할에 관한 책을 갖다 보더라고요, 이 사장님이.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데 그랬어요. 당신이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혹은 영화 속에서 나오는 아버지 중에서 가장 당신이 볼 때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델링을 하면 어떨까? 알겠대.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자식을 멋있게 한번 키워보자. 멋있게 한번 키워보자. 그래가지고 모델링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강의할 때 썼던 자료들이 있어요. 뭐 오바마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그렇게 키우고 싶잖아요, 애들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바마를 키워야 돼. 스티브 잡스 같은 유명한 사람을 키워야 돼라고 해서 그분들의 부모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역할을 분석해야 되니까. 근데 전부 다 미혼모의 아들이고 또 뭐지? 또 2살 때 부모가 이혼하고 이런 거예요. 그 두 분의 케이스만 봐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는 정답 없구나. 다 이제 물론 뭐 기본적인 건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건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물며 자녀도 그런데 성인은 오죽하겠어. 우리 성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 안에서 이 팀 안에서 스스로 본인의 역량껏 스스로 본인의 비전을 갖고 본인의 꿈만큼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저는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내가 성공적인 미팅을 만들고 그 미팅에 초대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프라하에 펑션 갔을 때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프라하의 한 호텔에서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사업 설명과 제품 공부를 하는 그 모임이 있어서 여기 탑 리더는 에메랄드였습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 여기 맨 앞에 계신 이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탑 리더셨고 그 그룹원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이제 뭐 미팅 마무리 정도 해드렸는데 저는 충격받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하고 여기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 앞에 탁자가 있다는 것과 사실 이 탁자도 없애야 되는데 미팅을 한 2시간 했거든요. 한 명도 여기서 안 나가요. 화장실도 안 가요. 이 보세 다 젊은 애들이거든요. 다 청년이에요. 그리고 프라하 정도면 유럽이고 자유분방한 나라잖아요. 너무너무 보수적이에요. 시간 딱 됐을 때 저 뒤에 옷 걸어놓은 거 보세요. 옷 걸어놓은 거. 겨울이었거든요. 딱 걸고 옆에 막 쌓아놓고 이러지도 않아요. 딱 걸고 와가지고 쫙 앉아서 8시 정각인데 한 20분 전에 제가 도착했는데 이미 다 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은 좀 움직이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젊으니까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한 명도 진짜 핸드폰 받는 사람도 없고 제가 유심히 봤다니까요. 움직이는 사람도 없고 또 미팅 끝나고 OM 끝나고 제품을 했거든요. 제품 강의할 때 제품 강의 끝나고 애프터 미팅 같은 거 우리 하잖아요. 동그랗게. 여기도 해요. 네모나게 안 하고 동그랗게. 어쩜 이렇게 똑같냐는 거죠. 막 너무 소름이 착착착 끼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일이 동네 소꿉장난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관심을 갖고 전 세계인들이 소통할 수 있고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개념이구나. 전 세계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하고 수준 높은 그런 일이구나. 만약에 이게 허접하거나 만약에 만약에 뭐죠? 너무 어렵거나 너무 기본적인 방법을 한다면 너무 유치해서 안 할 수도 있고 너무 어려워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든 성인 남녀노소 지위 고 하를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앉아서 공부하고 끝나면 애프터 미팅까지 하고 그죠? 그리고 홈미팅 가보면 똑같아요 하는 게. 그런 아주 공통된 방식으로 전 세계가 지금 이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미래도 꿈꾸고 여기서 수입도 만들어내고 자녀에게 상속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미팅이 주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팅 없이 그냥 개인 능력 있는 사람 하버드 출신은 내가 가르쳐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버드 출신이 개인 안 가르치고 여기 파트너를 데리고 오냐는 거죠. 이 미팅이 갖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미팅을 사수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미팅이 없이 내 파트너를 키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팀에서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미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쇼더 플랜에서 STP 파티를 이제 각자 이제 쇼더 플랜 하시잖아요. 전 STP 파티의 공식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쇼더 플랜하고 프로덕트, ABO 넘버 만들기, 툴 제공하기, 인바이트 초대하기입니다. 그래서 큰 사업, 빅 비즈니스, 큰 사업의 자세는 당당한 자신감으로 이 STP 파티를 하는 건데요. 내가 복장이나 표정, 확신, 열정, 그리고 전문가적인 태도, 그리고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또 주도적으로 STP를 하는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사업 설명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내가 사업 설명 100명이나 했는데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쇼더 플랜 STP 파티 100번 하면 6내가 나온다고 했는데 한 내그도 안 나왔어요. 이런 분 계세요. 자, 사업 설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첫 사업 설명에서 상대방이 나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예스와 노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 노 했다고 해서 끝까지 안 하신 분 한 명도 못 봤고요. 예스라고 해서 끝까지 하신 분도 없어요. 노지만 우리가 지속적인 팔로우를 통해서 예스가 나오고 예스였지만 또 본인이 하루아침에 노로 바뀌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첫 사업 설명을 했는데 막 뚜껑이 날아가신 거예요. 난 크라운 에버스터 갈 겁니다. 저 반드시 FC 갈 거예요. 화이팅! 막 이러면서 막 밤새도록 막 플랜 짜고 가르쳐달라서 새벽 3시까지 정말 꿀떡꿀떡 해가지고 알려드렸거든요. 다음 날 핸드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죠. 어디 아프신가?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세요. 지금까지 연락 안 받아요. 핸드폰 바꾸신 것 같아. 그 와이프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새고 와서 그날 잠을 안 자고 또 형님한테 갔대요. 형님한테 갔다가 된통 매를 맞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덜덜덜 떨면서 또 맞을까봐 말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쇼더 플랜은 자녀를 낳는 거다. 그러나 6번 후속 조치는 자녀를 잘 기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쇼더 플랜을 했어요. 네가 알아서 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아서 잘 안 되잖아요. 이유식을 먹여야 될 때가 있고 그다음에 또 걸음마를 시켜야 될 때가 있고 한글을 가르쳐 드릴 때도 있고 선생님을 붙여야 될 때가 있고 자 그런 것처럼 자녀를 우리가 낳았지만 잘 성장하도록 옆에서 지원하고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걸음을 주고 이렇게 나무를 키우듯이 한 생명체를 키우듯이 한 분의 삶과 인생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적당한 책임감을 갖고 정말 꾸준히 팔로우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비즈니스로 풀면 그분이 연락 안 받아요. 사업 안 한대요.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연락 안 받으니까 안 하고 사업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저는 우리 스폰서가 저한테 한 거 생각하거든요. 우리 스폰서가 저한테 우리 스폰서는 사업 안 하세요 지금. 그런데도 저를 1년은 그래도 후원해 주셨 아니 1년? 한 6개월은 후원해 주셨거든요. 어떤 후원이냐면 주말에 미팅 끝나고 우리 집에 오셔서 문 안 열어주고 띵동 하는데 모른 척 했는데 기다렸다가 불 켜지면 다시 띵동하고 들어와서 데모 보여주시고 가신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다음에 또 똑같이 불 꺼져 있는데 불이 켜질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켜지면 또 띵동하고 들어와서 지난번에 놓고 간 세제가 안에 까만 비닐 속에서 아직도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걸 꺼내서 다시 세제통에 불어넣어가지고 희석해가지고 다시 써라 하고 가신 거. 이런 거. 그리고 미팅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그랬더니 직접 트럭을 끌고 용달차를 끌고 우리 집 앞까지 와서 나를 데리고 같이 가주신 거 한 번. 그다음에 제가 갑자기 연락 오셔가지고 우리 업라인이요. 우리 스폰서 말고 업라인이 갑자기 연락 오셔서 빨리 워커힐로 와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미치겠다. 그때 삐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난 지금 내일 레포트 쓰는 거 쓰다가 괜히 받은 거지. 전화 앞에서 전화 줄이는 전화하기 아시죠? 핸드폰 말고. 예, 그 전화를 딱 받았는데 여기 워커힐입니다. 빨리 오세요. 탁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스폰서님 말에 거절 못하는 성격이잖아요. 갑자기 제가 그때 핀이 GP였나 그랬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래. GP도 아니었다. 퍼센트 핀 15%. 빨리 오래. 근데 왜 오라는지도 몰라. 설명도 안 해. 엄마한테 전화. 엄마, 위에 삼촌의 그 스폰서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라는데 도대체 삼촌한테 전화 좀 해봐요. 그분 왜 그러는 거예요? 미치겠다. 우리 엄마 하는 말 과간이에요. 어른이 오라는데 가봐라. 그러네. 딱 끊고 한참 어른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회사에 여보, 회사에 전화 걸었어. 여보, 저기 나보고 워커를 오라 하신데 나 가긴 가겠는데 일단 당신은 그쪽으로 바로 오세요. 신랑도 와야 되는데 모르겠어. 나도 왠지 몰라. 그냥 오라니까 가시면 어떡해. 뭐 핸드폰도 없고 핸드폰 전화 못 간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 어디 전화를 걸어서 그죠? 못 간다고 말할 데가 없어. 그냥 워커일이니까. 못 간다고 말하러 가자. 그래서 그냥 저 논문 써야 돼요 하고 가서 논문 써 그냥 여기 못 있어요 하고 얘기하고 알지 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저기서 만났어요. 주차장 뒤에 호텔도 우리가 일반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요식업들이 막 음식 내려놓고 배추 내려놓는 그런 뭐라 그래?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막 배추 늘어놓고 막 이러는데 거기로 오래 어디 뒷골목이라 그렇게. 그래서 내가 거기로 여기 어디 와서 했더니 들어오래. 그래서 어디 막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업체 사람들과 그 직원들만 다니는 통로가 있더만요. 이렇게. 그 통로로 엘리베이터도 막 타. 이게 어디서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타래. 탔어. 그랬더니 행사장인데 왜 이렇게 막 음식 갖다가 이렇게 날라주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은 따로 있잖아요. 아시죠? 우리 드레스 입고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이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문 따로 있죠? 네, 그럼 이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문을 딱 들어가면 거기에 큰 가림막이 하나 있고 가림막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세요? 응. 큰 행사 이거 판이 가려져 있고 문 보지 말라고. 그 딱 갔더니 그 자리인 거예요. 이 판이 있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었더니 어머 한국 아메 에메랄드 포럼이었어요. 거기에 나를 구경하라고 우리 스폰서가 본인도 에메랄드가 아닌데 본인도 나도 도강이었던 거지. 너무 무서운 거야. 들키면 이거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 여길 왜 오라 그랬어? 그냥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의 끝날 때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 앞에 정학수 사장님도 앉아 계시고 김종근 사장님도 앉아 계신 거예요. 뒷모습이. 근데 지금 요 정도 되는 인원인데 큰 행사장이니까 원형 테이블로 식사 끝나고 한국 아메이 사장님이 여기서 마무리 막 하시는 거야. 음악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 막 축하 파티 막 하고 뉴 에메랄드 축하해주고 막 이러고 끝났는데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때 들어와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사진 찍어야 된다 사진. 누구랑 어디 여기 에메랄드라고 사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집에 가고 싶은데 오라시니까 갔어요. 그때 막 한국암에 막 그 다이아몬드 크라운 엠버서더분들 그때 계셨거든요. 그분들한테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뉴 에메랄드신가 봐요. 그러는 거. 네네 맞습니다. 하고 저를 막 이분이 뉴 에메랄드 곧 가실 거예요. 이러면서 사진을 막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그분을 아무도 사업 안 하세요. 우리 스폰서님들.
예, 왜냐면 소파동 나가지고 전부 그거 구출하러 가셨다가 아직 못 들어오셨는데 그 스폰서님들이 해주셨던 거 저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망난이었고 아무 생각 없는 저를 거기에 비전 보여주시려고 사진 찍어주시려고 했던 그분들의 노력만큼은 제가 그 어떤 가치로도 갚을 길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갚을 길이 없다. 그런 그 노력은 사실 당신들을 위해서도 하셨겠지만 저에 대한 사랑이나 저에 대한 배려 없이 해주실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비전도 있지만 저는 그것 또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스폰서들의 열정을 만들어낸 것은 이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들의 열정을 만들어냈고 그 스폰서들의 열정이 저같이 아무 생각 없는 대학 강사를 프리플까지 만들어 놓는 기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성실하게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고 꿈이 큰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팔로우를 해주시겠어요? 전화 안 받아. 됐어. 싫다 그랬어. 됐어. 그게 아니라 저 말이나 해보셨어요? 저 그러는 거죠. 사장님 안 받을 것 같아서 전화 안 했대요. 음원 주셨어요? 너무 바빠서 음원을 못 들을 것 같아서 음원을 안 줬대요. 쇼더 플랜 하셨어요? 어차피 그분은 사업 안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쇼더 플랜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이건희 회장이 아니 뭐죠? 이병철 회장이 그랬나? 해보긴 했어? 이 말 누가 했다 그랬죠? 정정, 예, 죄송해요. 해보긴 했어! 이러셨잖아요. 정말 여러분, 쇼더 플랜 한번 해보긴 하셨어요? 미팅에 한번 와보라고 초대 한번 해보긴 하셨어요? 했는데 죽어도 안 온대. 그건 이따가 상담해서 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보통 명단 작성과 만남 초대는 25%의 영향력이 있다면 쇼더 플랜은 미팅에 초대하거나 쇼더 플랜은 25%의 영향력. 마지막 그분이 사업을 끝까지 할 확률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력의 50%는 바로 팔로업에서 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 미팅은 생명입니다. 미팅에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 왔는데 안 한대요. 한 번 왔는데 뭐 시큰둥해요. 이게 아니라 다음 약속을 꼭 잡는 것이 팔로업의 원칙이에요. 미팅 왔는데 그 다음 약속까지 왜 48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기억력과 열정이 48시간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았던 느낌도 48시간이 지나면 전설의 고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약속을 꼭 잡고 헤어지시는 것, 지속적으로 미팅에 참석할 수 있도록 후원을 놓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툴을 지원하는 것, 음원, 책, 아마그램, 제품, 다른 뭐 영상 이런 거 있죠? 이런 본사 영상도 요즘 많잖아요. 이런 툴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갖다 주는 것. 그 다음에 1대1 미팅을 반드시 잡아서 OT를 시작하세요. 우리 OT 노트 다 있죠? 스케줄표 있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 1대1 미팅이 성장해서 커져서 홈미팅으로까지 커질 수 있도록 스폰서와 함께 2대1 미팅, 3대1 미팅 하는 거죠. 그리고 1대1 미팅에 뭐 해야 되나요? OT를 출발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OM 전에도 3, 4, 5 모여서 OT 하시는 분들 봤거든요. OT. 그리고 네 레그를 만들어서 여기 4268 공식 알려드립니다. 각각 내가 네 레그를 펼치고 각 레그별로 두 라인이 6개월 동안 8뎁스 내려갈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 이것을 뎁스 미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의 네 레그가 각각 두 라인씩 6개월 동안에 8뎁스가 내려가도록 돕는 거. 자, 그러면은 내가 이분을 도왔는데 알아서 하세요. 이 사람 미팅도 오고 뎁스도 하고 뭐 사업 설명도 하고 하면 좋겠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중국에서 크게 성공하신 탑리더들께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한국 아메에서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넘나들이 제시하는 방법인데요. 내가 이 3분을 후원하면 이분이 네 레그에 각각 두 라인씩. 그러니까 나의 이분이 네 레그 중에 한 레그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분을 후원했으면 이분의 두 라인을 6개월 안에 8뎁스 내려가도록 제가 같이 후원하고 2대1 미팅하고 3대1 미팅하는 이런 뎁스 미팅을 하는 것, 해내는 것, 저는 이것이 스폰서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도록 이 미팅 안에서 후원을 하는 것 다 포함인 거죠. 이 큰 미팅 안에서, 정규 미팅 안에서 후원이 안 되고 내가 만약에 뎁스에서만 후원이 된다, 그럼 언제든지 그분은 사라질 수 있어요. 반드시 큰 미팅 안에 플러그인 시키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상대는 계속 미팅에 못 나올 이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해야 할 이유를 반복해서 확인하면서 팔로업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프라하 갔을 때 한 3만 명 모인 펑션이에요. 이 안에 아까 보셨던 그 젊은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평균 연령 20, 30대. 평균 연령 20, 30대.
그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특히 유럽에는 지금 그 직장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가 한 20년, 1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이미 부업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 2잡, 3잡, 4잡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전부 정장 입고 구두 신고 앉아 있어요. 2박 3일인데 아침 9시에 시작인데 토요일 아침 9시에 시작인데 7시부터 줄 서 있었고요. 이 토요일 밑에 12시까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10시까지 프로그램이 있어도 너무 늦어 이러죠. 여기는 유럽이에요. 젊은 친구들이에요. 토요일 12시까지 정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2시 스티브 예거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한 명도 안 움직여요. 일요일 아침 예배 시간까지 있어요. 일요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호텔에서 정식 예배하고 7시부터 8시까지 예배인가? 그리고 10시부터 정규 미팅. 10시부터 점심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점심시간 알아서 햄버거 먹어라 이거죠.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스트레이트로 미팅. 한 명도 안 나가요. 4시 딱 됐을 때 제가 혹시 그래도 지방 사람들 버스 타고 미리 갔겠지 하고 뒤를 딱 쳐다봤어요. 한 명도 안 나가고 이 모양 요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4시 미팅 딱 끝나니까 이분들이 각자 이제 막 공항으로 버스로 전부 다 이동해서요. 비행기 타러 다 흩어지는 모습.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미쳤습니까? 이 미팅에 와 있게? 비행기 타고. 젊은 청년들이. 부모님이 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시고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흥분할까? 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이미 박사, 의사, 변호사, 이미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 이 외에 또 무학의 청년들,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어려우신 분들, 주부, 할머니, 할아버지, 교수, 다양하신 분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미 백만장자들도 이 안에 있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안 해도 될 거야. 저 사람은 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 할 가치가 없어.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의 작품이지 신 작품은 우리가 평가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신이 알아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겸손한 사람이라면 저는 누구든지 이 사업을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많은 사람 많은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차비가 없는 사람은 차비가 없는 사람대로, 또 정말 장애인이면 장애인인 대로 이 사업 안에는 무한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찾아갔고 찾아서 이뤄냈고 모든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 아메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아메가 다가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절대 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폰서만 보지 마시고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이루어낸 이런 역사를 보시라는 거죠. 역사를 보면 우리 미래도 보입니다. 내 그룹 안에 내 비즈니스 안에 얼마나 다양하고 훌륭하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 안에서 꿈을 이루어갈 거를 상상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트리플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너무 잘하는데 뭘 또 배우러 왕니카 선생님 되고 배우러 가냐 그러는데 제가 왕니카 선생님 그룹에 비하면요 한 10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10,000분의 1은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얼마나 배울 일이 많겠습니까? 저 꿈은 트리플이 아니거든요. 제가 궁금하고 답답할 때는 배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다 완벽하세요? 모든 삶이 완벽하세요? 암에 완벽한 우리 뭐 수석 다이아몬드 인생이 완벽하세요? 고개 절레절레 흔들어. 편은 선생님 수석이신데 파운더 수석 가시는데 완벽하시죠? 아니 피는 완벽한데 인생이 완벽하세요? 삶이? 뭔가 더 좀 아쉬운 게 있죠. 그죠? 난 좀 더 멋진 남편이 되고 싶어. 막 이런 거. 난 더 완벽한 남편이 되고 말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거를 누구한테 배워야 되겠어요? 이호연사부터 배우면 되겠죠. 이호연사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이호연 사장님은? 나는 정말 완벽한 스폰서이고 싶어. 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키고 싶어. 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스폰서이고 싶어. 그래서 스티브 예거를 만나러 가요. 아버지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럴 때 뭐라고 당신을 가르치셨나요? 당신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이호연 물어봐요. 그러면은 생각지도 못한 답을 우리가 얻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합니다. 선생님 나 정말 사업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남편도 믿고요. 누구도 믿고요. 누구도 스포도도 믿고 다운도 믿고 다 믿고 선생님이 뭐예요. 전 사업하기 싫어요. 그럴 때는 이혼 사장님이 뭐라고 하죠? 우리 기도합시다. 그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미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 다음에 왜 당신이 미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이거 설명하는데 그분이 마음에 와닿겠어요? 사장님 많이 힘드시군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그 사후로 설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덱스터 에거 그룹은 모든 미팅 전에 기도하고 예배를 보고 그다음에 또 미팅이 토요일 일요일 겹쳐 있으면 또 예배 시간을 줘서 예배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성경 또 기독교이신 분들도 아니신 분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또 이런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8단계 중에 7번이 상담이에요. 자, 상담에서는 누구한테 해야 되죠? 옆에 있는 형제? 자기야, 오늘 뭐 갈 거야? 나 이번에 9%. 어잉, 6%만 가. 왜? 나도 6%갈 거니까. 나랑 자기랑 나랑 똑같이 시작했잖아.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그럴까? 그럼 이번에 다 같이 6%?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좋은 상담, 나쁜 상담? 네, 편한 상담이긴 한데 아주 나쁜 상담. 그가 내 성공을 바랄까? 인 거죠. 누가 내 성공을 바라는가? 자기 스폰서가 뭐라 그랬어? 우리 스폰서 지방원 하지 말라 그랬어. 아니 이럴 수가. 나한테는 부산 가라 그랬단 말이야. 왜 차별하지? 그럼 나는 고생시키고 너는 편하게 사업시키려고 그랬던 거야? 그랬어? 자기네 부산 가라 그랬어? 나한테 지방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야 우리 스폰서 한 입으로 두 얘기하네.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지? 막 이러면서 둘이 막 스폰서 욕해. 이런 상담? 좋은 상담 나쁜 상담? 아니야, 아니, 그거 나쁜 상담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 성공을 바라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스티브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스티브 에거한테. 스티브 에거님, 제가 미국 사업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혜련 사장님, FC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국제사업 하셔야죠. 미국 번호 있으세요? 아니, 아직 없어요. 그러면은 제 밑으로 연결하시면 어때요?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스티브, 그분이 당신의 그룹에 있는 분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스티브 뭐라 그럴게요? 그분이 누군지 묻지도 않아. 그가 너의 스폰서니? 물어보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질문할 가치도 없는 거죠, 그거는. 형제그룹, 아무리 국제사업이라도 형제그룹이 제안을 할 때, 아니 세상에 이거 3대째, 4대째 상속될 일을 형제한테 맡깁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업이라도 LOS를 따릅니다. 제 LOS는 김종규 사장님. 김종규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미국에 김종규 사장님 번호가 있죠? 그 번호랑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티브, 김종규 사장님, 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비록 김정사님 미국에 안 살고 계시지만 제가 스티브를 만날 수 있는 또 이유가 되기도 한 거죠. 자, 다운이나 형제끼리 동급끼리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자, 상담할 때 기본 자세는 바로 경청인데요. 그분이 스폰서님 이러고 왔어. 아이고 오늘도 바람 맞았구나. 내가 거기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문 닫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왜일까요? 스폰서님, 저 진짜 결단하고 저 아메삽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바람 다 빠진 거지. 그죠? 김 빠져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난 오늘 결단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왔는데 맨날 내가 실수했던 거 들추시는 거지.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음을 느끼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게 해주시는 거. 그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스폰서의 역할인 거죠. 뭐 스폰서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그러고 또 스폰서님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경청의 힘은 너무나 큰데요. 이 경청으로 인해서 죽으려고 결정했던 사람을 살리는 힘도 있고요. 경청을 통해서 내가 평생 깨닫지 못했던 어떤 순간의 정보를 한순간에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청의 힘은 배우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쓰시는 언어들이 다 달라요. 경청하지 않으면 그 언어가 안 들려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상대가 들을 때 그냥 가볍게 듣는 경우 있지 않나요? 그런 적 있죠. 나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생존에 걸린 문제를 상의하고 얘기를 던지는데 이분은 그게 끝나고 전혀 다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뭘 느껴요?
내 얘기에 집중하지 않는구나. 이분이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나는 이분에게 무시당하고 있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여기까지 가요. 이 경청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경청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경청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일보다 경청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경청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대, 20대, 40대, 50대, 60대 언어가 너무 틀려요. 이혼사님 어느 날 누구랑 어젠가 누구랑 말씀하시다가 현타가 왔어요. 근데 이혼사님이 현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도윤이가 맨날 현타라고 하는데 그걸 도윤이가 얘기하는 그 현타요. 했더니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혼사님이. 그러니까 도윤이가 현타 왔다 이럴 때도 무심코 들은 거지. 그냥 느낌으로 들은 거지. 그러니까 도윤이가 얘기한 현타 그러니까 그 현타가 이 현타예요? 현타가 오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심코 지나가 보면 무슨 현타가 왔다. 무슨 현타란 친구가 있나 보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친구가 왔나 보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이 막 문제를 얘기해요. 여러분 상담하실 때 어머 사장님 어머 스포츠센터 사업이 너무 잘 돼. 기뻐. 어떡하죠? 나 상담을 왔어. 이런 경우 봤어요? 너무너무 잘 돼. 상담을 왔어. 이러나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민이 돼요. 어떡하죠? 이러고 다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무슨 천재야? 어떻게 다 알아? 그죠? 정답. 여러분들이 경청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경청만 해도 90%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경청만 가지고도 제가 오늘 3시간 강의할 수 있는데 따로 시간을 주세요. 큰 사장님. 언제 한번 미국 다녀와서 경청하는 데만 해도 정말 정말 많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경청만 잘해도 그분이 알아서 해결하고 가세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정말 이 사업에 상담을 원한다면 그 노하우, 그 상담을 원하면 뭘 원하는 거냐면 그분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요. 관점만 바꿔드리면 정말 많은 것이 해결돼요. 관점을 바꿔드리면. 보통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이러고 오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분이 사업을 잘하려고 고민을 한 거예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느끼신 건데, 어려움이 온 건데, 그 어려움에 너무 집중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았다. 사장님, 나 죽을 것만 같아요. 왜? 얘가 아직도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 일주일째 전화를 안 받는데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기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지금 산 게 어딘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지. 내가 옛날에 자기가 돈 꺼달라 돈 꺼줬고 애 봐줬고요. 남편 김밥 부다가 김밥 다 싸주고요. 내가 자기한테 한 게 어딘데? 어떻게 저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사장님 이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면 안 되죠. 걔도 O형 나도 O형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걔 나 없으면 죽겠다고 했어요. 죽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전 정말 사업 못할 것 같아요, 사장님. 이러는 거죠. 사장님, 그분이 전화를 받는 게 목표예요?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게 목표예요? 사장님, 그분이 사장님 얘기를 들어주는 게 목표예요? 사장님 이 사업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게 목표예요? 그러게요. 근데 사장님 그 얘기를 지난달에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갖고 계신 거예요? 한 달째 전화 안 받는다니까요. 자, 그러면 전화를 받게 하는 게 목표면 그 집 가서 전화기를 들고 그 귀에 대면 되지. 아니, 그거 왜 가만히 있으면서 받길 바라냐고요.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성공하는 게, 그럼 그 전화를 받게 하는데 이 전화를 받게 하는 게,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전화를 받는다는 게 이 사업에 성공하는 거가 어느 정도 비중이 있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거냐고요. 분석해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화 안 받는 건 그쪽 사정이지. 그쵸? 오히려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지. 친구야,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니? 라고 걱정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빨리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싶었으니까 친구가 네가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눈썹이나 내가 달려갈게. 친구야 아직도 연락이 없는 거 보면 내가 정말 걱정이 된다. 이렇게 문자 놓고 빨리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죠. 초대가 어려워요. 시간이 안 된대요. 그래요. 초대가 어려워요. 시간이 안 된대요. 그분은요? 그분도 시간이 안 된대요.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저도 시간이 안 되려고요. 이러면서 미팅에 못 오는 이유가 초대는 다 시간이 안 되는데 그 자기가 미팅에 못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분이 시간이 안 돼서 내가 초대될 사람이 없어서 초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되는 사람 찾읍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되는 사람 찾읍시다. 아, 그렇군요. 그 친구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그분의 목표인 거예요. 그죠? 그 친구가 반드시 와야 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 친구는 사업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 시간이 오늘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 있을 사람, 그 시간에 와서 앉아서 미팅 들을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초대가 쉬운 거죠. 아주 초대가 쉬운 방법, 그 시간에 올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시간이 안 된다는 게 시간이 되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시간을 내야 되는 거는 그분이 시간이 되게 하는 거는 그분이 통제해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시간이 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제 노력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이 사업 너무 재밌죠. 그래서 그분이 현재 문제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는 비전에 집중되게끔 하는 거예요. 현재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이유, 이 성공하고 싶은 이유, 성공해야 될 방향에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가 대화를 이끌어 나가다 보면 그분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현재 집중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는 이것은 문제가 아니구나, 과정이구나. 이것은 빨리 패스하고 넘어야 될 산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폰서로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뭘 느끼냐면 정말 다양하신 분들의 다양한 고민을 봐요. 고민 안 할 만한 것도 진짜 하시는 분이 있고요. 내가 볼 땐 진짜 이건 고민할 가치도 없다고 보는데 그분 너무너무 죽을 것처럼 고민이 되시는 것도 있어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많은 부분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점을 좀 바꿔줄 수 있도록 대화를 풀어나가는 거. 사장님 이 사업을 왜 시작하려고 하셨죠? 사장님 내년의 목표가 어떤 거죠? 라고 관점을 딱 바꿔주면 그 방향으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세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해답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분 스스로 답을 아세요. 아는데 관점을 바꿔드리면서 그 답을 찾아내시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은 전문적인 뭐 스킬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 두 가지 경청과 문제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대화법으로 진행하다 보면 스스로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대안을 찾는다. 그리고 먼 비전, 이 사업을 해야 하려고 했던 먼 방향, 비전을 우리가 함께 제시하는 것, 이것이 스폰서로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어려움보다는 내가 현재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감사함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더없이 완벽한 전 상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사업을 알아들었잖아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죠. 사장님 저 3년이 됐는데 아직 SP도 안 됐어요. 사장님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아메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보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사장님은 내일부터 시작해도 18%로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일 시작하면 빵 프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이미 축복이세요.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자, 마지막으로 복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복제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복제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얼마나 복제가 잘 될 수 있느냐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업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하는 건 복제가 안 되겠죠. 어렵게 하는 건 복제가 안 되겠죠. 제대로 배워서 내가 본보이면 그 무섭게 복제가 됩니다. 내가 솔선수범해야 내 파트너들이 따라하죠.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요. 우리 감정적으로 말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여기서 복제가 되는. 자, 제가 요번 강의 시간에 항상 찢어진 청바지에 아니면 반바지에 나시 티를 입고 이러고 그냥 여기서 강의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은 진짜 수영복 입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무섭게 복제가 돼요. 근데 잘하는 거는 복제가 한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까먹어요. 신기한 게. 맞아 그러면은 맞아요. 그래놓고 다음날 선생님 까먹었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한 게 이게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막 외워서 내 걸로만 씹어서 먹어서 막 내가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 맞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틀 뒤면은 다시 제자리 이게 보통 사람들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IQ 높거나
성공 지수가 높으신 분들은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게 있죠. 노력하죠. 그래서 많이 바뀌고 우리 이호연 사장님을 보면 제 남편이지만 정말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거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지? 할 정도로 한번 하기로 한 거니 계속 반복해. 엄청 노력해요. 우리 이호연 사장님 보면. 저는 그 정도 노력은 안 해도 여기까지 오는 거 보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내 칭찬인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근데 이호연 사장님은 정말 성경책을 읽기로 했잖아요. 지금 몇 년째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또 읽고 비행기에서도 읽고 뭐 할 때도 읽고 차에서도 내가 운전한다 그러면 바로 성경책 들고 급한 일이 있잖아요. 지금 OM이잖아요. 그럼 저는 OM 볼 거 아니에요. 이호연 사장님 OM 직전에도 성경책 읽고요. 어떻게 되나 몰라요. 본인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영어 있잖아요. 10분 영어. 10분 영어 우리가 시도하지만 이틀도 못 가거든요. 저는. 3개월 끊어놓고 3일 하고 땡이야. 근데 이호상님은 한 3년을 하더라고요. 이호상님. 저보다 영어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공고 나왔잖아요. 공고에서 영어 안 배워요. 군대에서 영어 배워가지고 재수해서 고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요. 이 R 발음도 잘 못하고 하여간 정통 시고식 발음으로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리스닝이 저보다 나아요. 그래서 스티브가 하는 말 있잖아요. 스티브 꼭 둘이 같이 다니래. 왜? 호흡은 내 얘기를 알아듣는다? 그러나 하는 말은 내가 못 알아듣겠다? 내 헬레는 내 말 못 알아듣는 것 같다? 표정이 모른다? 그런데 호흡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나한테 얘기하면 난 그걸 네 말은 알아듣겠다? 둘이 같이 붙어 다녔고 항상 그래요. 불안하대요. 저만 있으면 맨날 내가 응? 그런데요. 근데 호프랑 같이 있으면 호프는 뭔 말을 계속 하는데 못 알아듣겠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한 번 하기로 하면 계속 하는 거? 이렇게 달라요.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걸 어떻게 제가 예측해요? 그 재능을 어떻게 제가 예측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단순한 것을 계속 얘기하고 또 따라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우리 그 세계적인 성공자들이 했던 말을 모아놓은 어떤 어록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어떤 기업체의 CEO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 한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직원에게 가르치려면 100번을 얘기하면 한 번 얘기한 건 똑같다. 어머, 똑같아, 이 사람. 나랑 똑같아. 우리 둘이 막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100번을 얘기해야 한 번 얘기한 거 똑같다. 두세 번 얘기하고 알아들었을 거라고 절대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직원은 아니지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라는 거죠. CEO나 대표가 확신이 있어서 인생하고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강조해도 네 이러고 또 까먹고.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팅에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고 OM을 수천 번 수만만 듣고 엑셀을 수천 번 수만만 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 복제라는 가치가 여기 접목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계속 들어서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복제되기 때문에 내 행동과 태도와 언어를 다 따라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내가 한 번 배우고 내가 나가서 내 그룹을 만들잖아요. 엉망진창 그룹이 만들어지지도 않겠지만 그룹이. 네. 여기 오는 것이 복제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오는 것이 복제되면. 그죠? 내가 한 명만 오면 10명이 오고 10명이 또 한 명씩만 오면 100명이 오고 100명 중에 한 명씩만 오면 1000명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는 게 복제되면 여러분 스폰서 오세요 이런 게 복제되면 그래 내가 가줄게 이러잖아요. 가줄게. 그러면 여러분 1000명을 권하려면 1000명한테 가셔야 돼요. 그건 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미팅에 오는 거를 복제시키셔야지 내가 가는 거를 복제시키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강의하실 때 이제 강의할 때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스폰서님이 우리 집에 몇 번 와주시고요. 스폰서님이 이걸 도와주시고요. 스폰서님이 저런 걸 도와주셔가지고 스폰서님이 이걸 해서 제가 SPD 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파트너들이 다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스폰서도 나한테 이렇게 와주고 우리 스폰서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우리 스폰서도 나한테 이걸 해주고 이렇게 하겠구나. 이게 복제된 거예요.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 치고 사업 쉽게 하시는 분 없으세요? 너무 바빠. 너무 바쁜데 탁탁거리는데 결과 빨리 안 나와. 근데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가서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미팅에 와가지고 이 팀의 힘으로 SP 됐어요. 그러면 오케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계속. 그래서
복제를 생각하면 그렇게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셔야 되는 거죠. 맞죠? 내가 도와줄게. 내가 소비자 연결해줄게. 내가 한 사람 붙여줄게. 이런 대화는 왜 나한테 안 붙여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사장님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우리 팀이 있거든요.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도 다염대가 됐어요. 무학인 여성도 크라운 버스터가 됐어요. 사장님 하실 수 있어요. 사장님이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도와서 함께 해드릴게요. 어떤 말이 복제가 될지, 어떤 행동이 복제가 될지 정말 중요하죠. 내가 이 말을 반복해서 했을 때, 이 말이 복제됐을 때 내 사업이 커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일인가, 내 사업이 쪼그라들 수 있는 일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정학수 사장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그룹 하면 우리 그룹 하면 스폰서 그룹은 빨간색인데 내 그룹 하면 내 그룹은 파란색이 된다고. 근데 그 밑에 파트너가 내 그룹 또 똑같이 따라해요. 그럼 노란색이 돼요. 그 밑에 파트너가 또 내 그룹 해서 가보면 똥색이 되어 있는 거죠. 절대 내 그룹은 복제됐을 때 사업이 퇴보되는 방향이다. 그런데 스폰서 그룹, 그죠? LOS 그룹. 그래서 우리 덱스터 예고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덱스터 예고 한 파트너 가장 큰 그룹을 갖고 있는 리더인데 미국에서 펑션을 하는데 스폰서한테 전화가 왔대요. 누가 그러더라? 내가 지금 회의를 해야 되니까 빨리 오세요. 근데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스폰서님 지금 우리 그룹 펑션에 3만 명이 모여 있어요. 제가 어떻게 갑니까? 내일 하면 안 돼요? 오늘 밤에 안 돼요?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마이크 들고 나가서 쉬는 시간에 거의 잠깐 공백 시간 나가서 제가 우리 스폰서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저의 오늘 강의는 없이 뭐 방수사장님이 대신하고 최영사님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마무리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탁 나오셨대요. 내 그룹 3만 명이 모이는 행사에 내가 마무리 안 하고 내 파트너한테 부탁하고 스폰서한테 가는 거. 여러분 이거 멋있죠? 거기다 대고 여러분 뭐라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스폰서가 자기 책임도 다 안 하고 갈 수 있어? 이게 복제됐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내가 아무리 큰 펑션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스폰서가 오라 그러면 무조건 가는구나.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너무 지혜롭죠? 여전히 넥스트에거 그룹의 가장 큰 그룹을 갖고 계시대요. 스폰서가 사장님 뭐 합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 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그러는 거죠. 제 파트너가 오늘 홈미팅 같이 하자 그래서 못할 것 같아요.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파트너한테 가서 스폰서가 오늘 뭐 하자 그랬는데 내가 너를 더 사랑해. 내가 너랑 같이 하는 거야. 고맙지? 그러니까 그분은 뭘 복제했을까요? 스폰서님 뭐 하자 그럴 때 전 제 파트너랑 같이 할게요. 스폰서님 무시하고 그걸 복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시스템에서 배우고 또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시스템 안에만 있으면 혹시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이렇게 성공하신 리더분들이 좋은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샛길로 떨어지지 않고 정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갖고 발휘하고 있는 에너지가 크고 대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아프거나 늙었을 때도 그 에너지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10년을 내다보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면 사람을 키우는 것인데요. 파트너를 미팅으로 초대하면 지속적인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복제의 힘이 생겨나기 때문에 100년을 내다본다 볼 수 있어요. 아메이는 영원한 수입을 추구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노력과 에너지를 무엇으로? 복제 시스템에 담아서 영원히 성장시켜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유산인데요. 이 레거시란 유산인데요. 무엇을 복제시킬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사랑, 종교, 또 뭐죠? 성공, 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치들은 철학자들도 종교인들도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거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아메이 사업에서 가치는 바로 이 유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곧 죽음에 이를 텐데 내가 죽었을 때 과연 내 후손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남을 것인가. 돈 많은 엄마? 돈 많은 아빠? 아니면
뭐 수영 잘하는 엄마? 금메달리스트? 아니면 예쁜 엄마? 뭐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남고 싶어요. 이렇게 남고 싶어요.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결정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한 확신과 신념으로 죽는 그날까지 그 일이 옳다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 주셨던 모습을 아이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것이 완전히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은 내가 현재 옳다고 생각하고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일이면 틀리고 모레 되면 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불안하고 아이들 얼마나 불안하고 내가 얼마나 막 불안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선택했고 29에 선택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 선택이 옳거든요. 그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남편을 만났는데 아내를 만났는데 항상 그렇게 처음 만났을 때처럼 완벽하던가요? 오늘 이번에 뉴 다이아몬드 임수경 사장님 박수 한번 드릴게요. 뉴 다이아몬드 임수경 사장님. 야, 오늘 뭐 유난히 예쁘십니다. 네. 그 옆에 계신 박지훈 사장님. 네. 다이아몬드 축하드립니다. 뉴 다이아몬드 박지훈 사장님 축하드려요. 자, 그런데 박지훈 사장님, 임수경 사장님하고 결혼할 때랑 지금이랑 여전히 똑같이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때 느낌 그대로인가요? 박사 봐. 야. 행복하시겠어요. 바로 저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0.1초 갈등했어요. 왠지 알아요?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믿고 살기로 내 와이프는 세상에 최고 예쁘며 최고 아름다우며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결정하고 그것이 맞다고 스스로를 계속 확인시키고 확신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의 연륜이 보이는데 맞죠? 제가 이혼 사람을 봐서 알거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한 물건은 없고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일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할 때만큼은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관으로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거 맞다는 거죠. 그것이 맞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내는 과정이에요. 증명해내는 과정. 그래서 성장하고 또 거기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좌절있지만 또다시 막니카의 사장님 찾아가고 저도 배우려고 하다 보니 또 덱스에거 찾아가고 배우고 싶으니까 저도 성장하고 싶으니까 더 완벽해지고 싶으니까 이 사업에 정말 정점을 알고 싶으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내가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충족받고 싶으니까 계속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거죠. 저보다 더 오래 이 사업을 하신 분, 더 많은 분을 도와주고 계신 분, 더 즐겁게 하고 계신 분을 찾아가는 거죠. 그분들은 또 본인들이 원하는 걸 찾아서 또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에서 내가 멘토를 결정하고 또 팀 안에서 많은 분들에게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생명력이 넘쳐 흘러나고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는 우리들에게 딱 맞고 또 성장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또 정말 잘 살길 원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딱 맞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멈춰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체가 변하는 것처럼 생각도 변화하고 이 팀도 변화하고 없어질 사람은 없어지고 퇴보될 사람은 퇴보되지만 성장하는 분은 계속 살아남거든요. 이 안에서. 계속 새로운 사람을 근데 결국 우리가 요대로 있질 않아요. 떨어져 나가실 분은 떨어져 나가면서 새로운 분이 계속 들어와요. 그분은 누구를 통해 새로운 분이 들어온 줄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사람. 내가 선택한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내면서 계속 다이아몬드 가고 수석 가고 더블, 트리플 해내는 그 분이 새로운 사람을 계속 영입해 옵니다. 새로운 분이 그분을 통해서 계속 비전을 봐요. 내가 꿈이 없고 확신이 없는 분들 주변은 다 떠납니다. 사람들이. 본인도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진 않아요. 성공은 부 이외에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시고 무엇을 남기고 싶은 것인가 이것을 정하셨다면 그걸 향해서 이 사업을 창조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정말 다양한 시도와 또 노력이 이 안에서
아주 미래에 멋진 제2의 덱스터 에거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여기 덱스터 에거 닮으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덱스터 에거. you? 덱스터 에거? 덱스터 에거 통통할 때 비슷해요. 네. 네. 여기 스티브 에거 닮은 것 같아. 예. 사장님도 약간 도일 에거 닮은 것 같고. 네. 네. 느낌이 아주 느낌이 좋아요. 사장님, 스티브 에거, 아니, 덱스터 에거 닮으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분이 누군지 찾아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제2의 덱스터 에거, 코리아의 덱스터 에거가 되시기를 모두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